함께했던 마을 골목길. 오늘 이곳에서 그때 그 시절 추억이 소환됩니다. 골목에서 여름에 항상 이렇게 물놀이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흔적들 많은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잊혀져가던 골목이 올여름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어른들에겐 그 시절의 추억을, 어린아이들에겐 또 다른 경험을 골목에서 소소하게 쌓아가는 여름 추억 만들기. 2018년 골목 워터 페스티벌. 그 시원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날,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바로 대구의 서성로. 지금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골목에서 놀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니, 모름지기 더운 여름날엔 시원한 집 안에서 노는 게 최고인데 대체 이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더운 날 고생들이래? 더운데 물로 한번 놀아볼까? 그러면 물로 좀 온몸으로 즐겁게 놀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물총 싸움을 기획하게 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골목에서 우리 고유 주민들과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해보자, 진행하자. 그래서 이 골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골목에서 지금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봬도 벌써 5년째. 대구 시내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골목에서 진행되온 대구의 워터 페스티벌. 마을 주민과 시민들이 좁은 골목에서 물총으로 하나 되니 이 특별한 체험을 놓칠 수 없다. 매년 참가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더위를 즐기러 온 친구들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까지 이 더위를 즐길 준비는 끝났다.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애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빨리 가서 시원하게 놀고 싶어요. 오늘 최고의 물총 사냥꾼은 바로 나야 나. 나이 어리다고 봐주고 나이 많다고 봐주는 법도 없다. 이곳에서 모두가 친구가 되니 일단 즐겨라. 시원하고 재밌어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데프리카 갈 정도로. 이 더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물놀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제가 동심의 세계로 넘어가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동심 찾기의 최고봉. 추억의 골목 놀이도 빠질 수 없다. 술래에게 걸리면 무조건 물총 세대니 조심 또 조심.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놀이는 림보. 꼬꼬마들에겐 식은 죽 먹기인 것도 우리 어른들에겐 조금 버거운 것 같다. 게임 좀 못하면 어떠랴? 물총 세대 한 방으로 즐거움은 더욱 커진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마 매년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오랜만에 막 물놀이도 하고 데프리카에 난 이미지에 맞게 막 시원하게 아이들과 놀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워터 페스티벌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골목 깊숙한 곳에 펼쳐진 신세계가 있으니 고즈넉한 한옥과 시원한 수영장이 이 골목에서 만났다. 도심 속 풀장이라니 이것이 진정 실화냐?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It's serene, beautiful. 어느 휴양지 부럽지 않다? 파란 하늘이 비치는 수영장에서 마음껏 놀 수 있으니 호캉스 부럽지 않은 이게 바로 골목 바캉스. 삭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곳곳에 숨은 곳에 이런 풀장도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 데리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안락하고 좋습니다. 한참 물총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골목 맞은편엔 대구를 대표하는 수제화 골목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하지만 오늘은 수제화가 주인공이 아니라는데 화려한 액세서리에 아기자기한 장파들까지 워터 페스티벌과 함께 열린 플리 마켓이다.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시원해 보이고 이거랑 같이 레이어드 하시고 괜찮아요. 손님들 하나씩 골라. 수제화 골목이란 곳을 잘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생각 외로 여기 사장님들도 약간 아트 상품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또 같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 골목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조용했던 거리가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오늘만큼은 수제화가 아닌 추억의 물건과 아트 상품도 인기 만점. 손님들의 발걸음이 골목에서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 약간 대구에는 이런 행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요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쪽 길로 잘 올 일이 없거든요. 제가 수제화가 막 몇 개씩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축제랑 같이 하니까 조금 한 번 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골목 축제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마무리는 놀아라, 즐겨라, 뛰어라. DJ 파티. 음악에 맞춰 물장난 파티를 즐기니 오늘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시원한 물총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왔고 여기 자원봉사자분들도 참 친절하고 재밌게 잘 해주셔서 차후에 이런 행사가 계속 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과 제가 기억하는 그런 공간의 기억들이 언젠가는 같이 이렇게 또 교집합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옛날의 추억과 현재의 기억이 맞물려 돌아가는 골목의 변신. 추억과 낭만 그리고 시원함이 있는 골목에서 함께 놀아보아요. 오늘도 뜨거운 태양. 하지만 리포터의 본분은 잊을 수 없다. 불볕더위에 맞서 당차게 촬영장에 나타난 김소현 리포터. 하지만 어디 이번 더위가 그냥 더위인가. 주룩주룩 흐르는 것은 땀이요 빠지는 것은 애먼 체력뿐이니. 아유 더워 너무 더워요. 더워도 정말 더워요. 날씨가 정말 요즘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살인더위예요, 살인더위. 더워서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또 얼굴은 또 왜 이렇게 간질간질 거리는 건지. 아니 얼굴이 왜요? 어라 그거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땀띠?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저는 양귀비도 울고 갈 배곡 같은 피부였다고요. 오늘 촬영 정말 못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피디님, 제 피부가 이런 피부가 아니었는데 피디님 책임지세요. 책임져. 그럼 저와 함께 잡으러 가시죠. 뭘 잡아요? 더위와 땀띠 둘 다. 더위랑 땀띠 둘 다요? 더위 어떻게 잡지? 오우. 과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평창군 대화면입니다. 이곳에선 아무리 기세등등한 폭염도 맥을 못 춘다는데요. 더워. 그나마 여기가 평창이라서 조금 시원하기는 한데 아직도 더워요. 아직도.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촬영해 오늘? 안녕하시오. 누구세요? 내가 이 땀띠 공원의 땀띠 신령이요. 땀띠 신령이요? 그렇소. 뭐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곳 땀띠 공원에 놀러온 친구들의 땀띠를 다 잡아가는 땀띠 신령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아까 여기 이렇게 땀띠가 막 났는데 제 땀띠도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 차가운 샘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땀띠가 다 잡아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빨리 더 데려가 주세요. 한번 갑시다. 고고! 빨리. 공원 아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연못이 바로 그 신비의 샘물입니다. 한여름에도 냉천수가 콸콸 얼음장이 따로 없다는데요. 우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여기가 바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땀띠가 한 번에 낫는다는 땀띠 공원의 땀띠샘입니다. 우와, 그럼 여기 저도 들어가서 놀아도 돼요? 아, 물론이죠.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신비의 샘물 체험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김소현 리포터. 정말 시원하겠네요. 우와, 진짜 온몸이 꽁꽁 얼는 기분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아주 시원하시죠? 네. 머릿속까지 한기가 짜릿. 계곡보다 더 시원한 물을 즐길 수 있는 곳 땀띠 샘물입니다. 맑은 샘물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물장난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무더위는 싹! 천국이 따로 없네요. 우와, 여기
진짜 시원한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시원해요. 오, 너무 시원해요. 어느 네. 정도로 시원해요? 여기까지 발이 얼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요. 저도 발이 지금 얼어버린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여기 어떻게 알고 오게 되신 거예요? 여기 평창 더위사냥 축제 왔다가 여기 더 시원한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옆에도 와봤어요. 더위사냥 축제요? 네. 기상 관측일에 최악의 폭염을 몰고 온 올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특별한 축제가 있으니 이름부터 재밌다. 더위 사냥 축제. 지난 2013년 대화면에서는 땀띠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평창 더위 사냥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청정 시골 마을의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 속에서 더위를 잊고 건강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대한민국 여름 축제입니다. 우와, 진짜 시원하시겠어요. 네, 시원합니다. 얼만큼 시원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뼛속까지 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 지금 시원한 기분을 물풍선을 머리 위로 탁 터뜨리는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순서대로 차례대로 갑니다. 1번 타자, 렛츠 고! 화이팅! 썸머! 많이 오세요! 더 세게,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2018 평창 더위 사냥 축제. 파이팅 썸머를 주제로 물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땀띠 귀신 사냥 워터워, 그리고 지상 최대 물대포 쇼와 물놀이 마당, 물풀장 등 무더위를 식혀줄 체험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너도 나도 여름 사냥꾼, 올여름 최고의 피서가 아닐까요? 흥미진진 즐거운 체험거리를 김소연 리포터가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워터 슬라이딩에 도전해보는 소연 씨. 그런데 생각보다 아찔한 높이에 적응하기도 전 슬슬 장난을 걸어오는 친구들. 본의 아니게 몸개그 투척하는 소연 씨.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위 사냥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매 회마다 인기 만점.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체험거리는 아니죠. 바로 광천 선굴 탐방인데요. 축제장에서 1km여 거리에 있는 광천 선굴까지 트랙터 마차를 타고 대화 천변 전원길을 달려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광천 선굴은 넓은 공간과 길이를 갖고 있지만 과거 종유석 등 동굴 생성물을 무분별하게 훼손해 현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동굴을 둘러보는 사람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숭숭 풀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에처럼 꿈틀꿈틀거릴 것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지만 굳게 닫혔던 문도 활짝 열리는 때가 있으니 바로 더위 사냥 축제 기간입니다. 1년 중 유일하게 이 기간에만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동굴의 신비한 세상을 공개한다네요. 동굴 내부는 사시사철 14도를 유지해 여름에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 겨울에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관광객들 제대로 피서 즐기고 있네요. 어떻게 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하지 않나요? 좋았어요.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원한 건 참 좋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딱 시원한 광천 선굴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돌이 갑자기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해져가지고 밖에 온도에 이렇게 뭐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이 여름 축제 1년에 단 10일만 볼 수 있는 이 광천 선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이 경험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딱 축제 어떤가요? 너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성공! 그렇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는 거예요? 1000점!
후한 점수 받고 주최 측에서 인심 좋게 내어놓은 먹을거리가 있으니 야 이게 다 뭔가요? 서늘한 동굴 안에 보관해 놓는다는 포도주와 치즈입니다. 동굴 탐험 후 맛보는 포도주와 치즈 맛 정말 별미겠죠? 너도 나도 한 잔씩 특별한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맛있다. 축제에 음악이 또 빠질 수 있나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몸을 맡기는 사람들 쿨한 댄스로 무더위를 날려봅니다. 그런데 무아지경 댄스 삼매경의 김소연 리포터. 아니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봉인이 풀려버렸네요. 아유 이렇게나 좋을까? 그나저나 아까 땀띠 때문에 걱정하더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저 얼굴에 막 이렇게 땀띠 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땀띠 다 들어갔죠? 여러분도요,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만 쓰고 계시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살짝 벗어나서 시원한 축제를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평창 더위사냥 축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올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특별한 곳을 찾고 계신가요? 등골까지 서늘해지는 땀띠 샘물과 스릴 만점 워터 체험 프로그램. 신비의 광천 선굴이 있는 대화면은 어떠세요? 천의 자연과 신비의 샘이 있는 대화면에서 우리 모두 시원하게 더위를 사냥해 보자고요. 진짜 여러분, 여행 중에 여행은 바로 식도락 여행이죠. 최근 뜨고 있는 여행지가 베트남이라고 해서 가볍게 베트남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럼 저만 따라오세요. 베트남을 가지 않아도 마치 베트남에 온 것 같은 기분. 제주 속 숨어있는 베트남의 맛을 찾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운 날 좀 시원하고 입맛 좀 돌게 하는 그런 음식 어디 없나요?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으시죠? 네. 이런 날 시원하고 새콤한 베트남 분짜 요리 어떠세요? 분짜 요리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 너무 좋습니다. 출발하시죠. 더위에 지쳐 입맛을 잃어버리신 분들 모두 주목!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국물에 고기 완자와 쌀국수, 신선한 야채를 적셔 먹는 분짜, 그리고 얇게 부쳐낸 쌀가루 반죽에 각종 채소, 고기, 해산물을 볶아 넣은 판새우까지. 대표님, 이곳 분짜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개선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면을 보통은 조금 얇은 그 넓적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버미셀리라고 해가지고 샐러드나 비빔국수에 사용하고 있는 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분짜. 고기를 갈아 만든 고기 완자와 짜조,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얇은 면의 쌀국수가 새콤달콤한 국물을 만나 촉촉하게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베트남식 빈대떡 반새우, 바삭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분짜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져 나온 분짜. 원하는 재료를 골라서 시원한 국물에 풍덩, 그리고 후루룩 먹어주면 시원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만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는데 이렇게 고기까지 있어서 든든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반새우지만 라이스 페이퍼와 상추에 싸서 원하는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더운 여름 입맛을 돋궈줄 분짜 드시러 많이 오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트남의 맛을 찾는 여행. 두 번째 베트남 음식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반겨주는 건 빵인데요.
베트남 요리를 소개하는데 빵이 나왔어요. 바삭한 빵 안에 갖은 채소와 고기가 듬뿍. 제주에서 찾은 두 번째 베트남의 맛. 베트남의 대표 길거리 음식 반미입니다. 왜 베트남 음식점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베트남 음식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건강에 관련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사실 저나 집사람이 음식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준비해 본 게 계기가 됐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맛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반미에 들어가는 고기는 숯불로 직접 구워내는데요. 고기에 강한 불맛이 배어나면서 전체적인 맛의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이라네요. 처음에는 저희가 오븐에만도 그냥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념된 돼지고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저희들이 숯불고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덥지만 숯불고기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워낸 바게트 빵에 숯불로 맛을 더한 돼지고기까지 베트남에서 배워온 맛과 정성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베트남의 맛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저기요, 반미 샌드위치 맛은 어때요? 맛이 좋더라고요. 아삭하고 담백하고 그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빵도 부드러워서 아기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조금씩 뜯어주면 잘 먹으니까 데리고 올 때마다 꼭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고 간편하게 베트남 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반미 강추합니다. 제주에서 찾은 마지막 베트남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하, 그렇죠. 베트남 하면 바로 떠올리는 그 맛, 쌀국수죠. 하지만 이곳의 쌀국수는 그냥 쌀국수가 아닙니다. 베트남과 제주의 만남, 제주의 특산물이 주인공인 쌀국수랍니다. 베트남 음식에 이렇게 제주도 특산물을 넣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베트남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고명이 소로만, 양지살이나 일반적인 소로만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제주에 이주하게 되면서 흑돼지랑 딱새우를 올리게 되면 어떨까 하고 조금 저희 이제 집사람과 같이 요리를 연구하게 됐었어요. 음식으로 만나는 제주와 베트남의 정상회담.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쌀국수와 팟타이 안에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흑돼지와 딱새우가 어우러지는데요.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은 이들의 조화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들에겐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맛. 제주와 베트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먹는 팟타이랑은 다르게 해산물도 들어가고 아스파라거스도 들어가고 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합쳐져서 되게 맛있었고요. 다른 데랑 비하면은 여기가 진짜 흑돼지라서 흑돼지 불맛도 많이 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올라가서 특이한데 먹을 때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국물이 이제 깔끔한데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이제 부모님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먹어보고 싶을 정도? 진한 쌀국수 위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제주산 흑돼지가 한가득. 제주돼지 쌀국수. 매콤하고 부드러운 쌀볶음면 위에 딱새우가 보기 좋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제주 딱새우 팟타이까지. 제주인 듯 베트남인 듯 이색적인 맛을 보여주는 쌀국수와 팟타이입니다. 이 흑돼지 쌀국수, 저는 이거 먼저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취향에 맞게끔 라임을 짜서 육수에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를 넣어서 같이 토핑처럼 먹는 거. 그리고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고춧가루가 있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같이 드셔보면은 맛있을 거예요. 자,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쌀국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엔 일반 쌀국수와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제주의 흑돼지가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팟타이에도 알려진 대로 라임을 척척 뿌려주고 상큼한 맛을 더해준 팟타이에 고수 살짝 넣어 한 입 먹어보면 제가 고수를 잘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고수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돼지고기가 이 고수의 향을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주산 흑돼지라고 하셨잖아요. 야, 역시 제주산이 최고예요. 아우,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 후식이 아직 남아 있어요. 베트남식 후식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트남 커피를 마셔볼까요? 카페핀에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데요. 이때 연유를 미리 넣어 달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시원한 얼음과 함께 달콤한 아이스 커피를 즐겨보세요. 이번 여름 바빠서 휴가를 못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맛있는 베트남 음식들로 제주에서 베트남을 느껴보세요. 한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이 지닌 힘은 무궁무진한데요. 베트남의 대중적인 음식 쌀국수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분짜, 서민들의 길거리 음식인 반미까지 제주 속 숨어있는 베트남 음식들로 베트남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100% 국산 메밀로 만든 매콤새콤 막국수, 비빔국수, 물국수 둘 다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요. 진한 육수에 담백한 살코기,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불끈. 염소 요리도 좋죠. 여름에는 최고지 뭐. 몸보신에는 아주 그냥. 여름철 기력 회복해주는 염소 요리와 더위 약하라 시원한 메밀국수로 잃어버린 입맛 되찾아볼까요? 한반도의 중심을 상징하는 충북 충주의 중앙탑 인근. 충주를 넘어 전국의 미식가들 입맛 사로잡은 대박 맛집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날마다 문전성시. 바로 막국수로 유명한 집입니다. 통영에서 왔는데 딴 데 가려다가 이 집을 나 친구들은 많이 들어가요 이쪽으로. 모두가 칭찬일세. 그런데 국수는 너무도 흔하디 흔한 메뉴 아닌가요?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그 막국수 비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국수 맛의 비밀. 일단 면부터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메밀가루예요. 메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요. 속을 차게 해주기도 하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체기를 내려주기도 하고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많이 찾는 보양식입니다. 이 집에서는 메밀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첨가물은 안 쓴다는데요. 메밀가루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밀가루를 하면 좀 쫄깃함은 있겠지만 메밀가루가 들어가면 국수가 좀 뚝뚝 끊어지고 쫄깃한 맛은 덜하지만 소화를 돕고요. 건강에는 물론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주인장이 끊임없는 메밀 예찬.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충청도 아줌마의 진한 손맛 더해 완성한 양념장이 광점을 찍습니다. 양념장에는 야채, 양파와 대파 그리고 배가 많이 들어가야지 시원한 맛을 내요. 뿐만 아니죠. 고춧가루, 꿀, 마늘, 참기름까지 넣어야 특제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손맛을 전수받는 이가 있네요. 네, 아들이에요. 살살, 너무 빨라. 며느리도 모른다는 요리 비법. 아들이니까 특별히 가르쳐준다는 건데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이건 양을 뭘 넣는지 재료가 뭐가 넣는지 똑같으면 안 되지. 물론 배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저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힘듭니다.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으로 완성한 메밀 반죽. 주문 들어오는 대로 면을 뽑아 삶아 준비해서 육수를 붓고 양념장을 더해 갖가지 채소로 고명 올려 메밀 막국수 완성. 이거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데 시원합니다. 손님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원한 물국수 후루룩. 비빔국수는 덜덜 말아 꿀꺽. 엄마하고 아침에 싸우고 왔는데 이거 먹으니까 화가 풀려요. 이 치킨 하나 주세요. 국수집에 치킨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집에서는 치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밀가루 대신 메밀과 강황가루로 튀김옷을 만들어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메밀 치킨이죠. 치킨을 메밀가루로 튀기면 우선 바삭바삭하고요. 기름이 싹 빠져 담백하고요. 건강에 좋아요.
워낙에 메밀로 유명한 집이다 보니 막국수 말고 다른 다양한 메뉴를 연구하다 마침내 완성했다는 별미인데요. 이거 그냥 먹어도 좋지만 메밀국수와 함께 즐기면 맛이 그냥 끝내줍니다. 고소한 메밀치킨에 한껏 기분이 오른 손님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행복하죠?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모두가 같은 마음. 메밀치킨은 외국인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This is the best chicken that I've had in Korea. It is crispy, it is moist, it's delicious. I would have this every day if I could.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100% 국내산 메밀로 식성 저격. 메밀 막국수와 치킨, 여름에는 최고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막국수 장사를 했지만요. 계속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충주 하면은 사람들이 메밀 치킨하고 막국수가 생각나게 하도록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충주 메밀 막국수, 메밀 치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찾아주세요. 무더운 여름 충주에서 내놓은 별미 열전. 두 번째 맛집은 흡사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요. 염소 요리 잘한다고 소문난 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름철 보양식 염소정을 좀 드셔보시겠어요? 하늘이 내린 보양식이라 불리는 염소 요리. 여름철 기력 보충하는 데는 이보다 좋을 수 없죠. 그야말로 엄지척. 곰탕을 먹으면 여름에 몸도 보하고 더운데 그 기력도 살리고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고의서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염소. 몸에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맛. 일단 고기가 실해야 할 텐데요. 목살하고 갈비는 저희 수육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다리나 몸통이나 이런 거는 전골하고 탕하고 나가고요. 워낙에 손님이 많은지라 날마다 염소를 삶는다는 맛집. 능숙하게 살코기를 부위별로 분류하고 남은 뼈는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저 뼈는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뼈는 한 6시간, 뭐 10시간 이 정도 계속해서 달여가지고 이 국물로다가 해가지고 탕을 끓여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맛의 비법, 바로 육수입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구워 1차 맑은 육수를 내서 여기에 뼈를 더해 진하게 더 우려낸다는데요. 생 흑염소를 삶아서 고기를 뜯어내고 나머지 뼈를 모았다가 육수를 끓이는 겁니다. 6시간부터 8시간까지 불 조절을 하면서 뽀얗게 육수를 나오도록 끓입니다. 가게 문을 연 이래 24시간 풀가동. 뽀얀이 진하게 우려낸 육수와 더불어 이 집의 두 번째 맛의 비법, 특유의 냄새를 잡아 야들야들하게 잘 삶은 살코기지요. 고기의 성분이 따뜻해서 소화력을 돋게 하고 물다공증에도 좋고 비타민 E가 많이 풍부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30여 년 손맛으로 완성한 육수에 삶은 염소, 목살과 갈비살 한 번 더 끓여 건져내고 부추와 느타리버섯도 살짝 데쳐 준비해서 수육 전용 용기에 고기부터 두툼하게 썰어 올리고 데친 부추와 버섯 곁들여 수육 완성. 이어서 큼지막한 뚝배기에 대파와 염소고기 푸짐하게 담아 양념장 곁들여 육수 부어 염소 전골도 완성. 이거 수육이 됐든 전골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염소 요리 제대로 입맛 당기겠는데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먹어보죠. 부드러운 수육부터 양념장에 찍어 먹고 환상입니다, 환상.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더 맛있고 담백합니다. 아이고, 아주 국물을 들이키시네요. 이야, 죽인다. 여기 오전한 이유가 있었어요. 국물 끝내줍니다. 여름에는 이 흑염소를 먹어 기력해 먹어야 한다. 여보, 얼마 기다려. 흑염소 최고. 조선 숙종이 사랑에 맞지 않던 보양식이라죠.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염소 요리. 밥상 위에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것만큼 충주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주 흑염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이 계절.
기력은 세하고 입에 맞는 음식이 도통 없다고요? 그렇다면 충주에서 준비한 염소 요리와 메밀국수를 추천합니다. 무더위에도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를 사랑하고 연구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싶은 사람 송영입니다. 저는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 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창의-IT 융합공학과라는 걸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 전자라든지 컴퓨터, 생명, 바이오 등 이런 여러 공학 분야를 융합하여서 하나의 연구물을 창출하는 이런 거를 공부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없었던 여러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연구를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연구물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창의-IT 융합공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과 총 4번의 창의-IT 설계, 창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의 설계 과목을 이제 모두 다 수강해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창의 설계 과목이 특별히 전공 지식을 배운다, 수업으로서 배운다라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찾아서 그걸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창의-IT 설계 수업에서 자율주행 자전거를 만드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연구를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본 자율주행 자전거 영상 같은 게 혹시 모티브가 됐나요? 그 구글 영상을 보고 자율주행 자전거 만든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정말 자율주행 자전거가 만약에 이제 실생활에서 만약에 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글도 이렇게 만우절 장난으로만 치는 이런 자율주행 자전거를 과연 내가 학부생인 내가 이거를 개인 연구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크기의 자율주행 자전거를 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자전거에 적용하게 되면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크고 만약에 연구를 하다가 자전거 넘어진다 그럼 파손의 위험도 있고 또 시험자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 자전거를 실제 크기에 적용시킨다 보다는 조그만 모형의 자전거를 모형으로 제작한 후에 그 모형 자전거에 자율주행 기술을 넣는 것을 먼저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전거는 자전거에 모터가 달려있어서 사람이 따로 페달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뒷바퀴에만 모터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핸들 부분에도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전거가 현대 자전거의 그 기울어진 이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안 넘어지기 위한 이 핸들의 각도를 지속적으로 모터로 제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틀어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컴퓨터가 수많은 변수를 예측해가지고 이런 속도에서는 이런 기울임에서는 이런 각도 틀어야 된다 이런 연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전거가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자전거가 몇 도 기울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핸들의 각도 그리고 진행할 방향 이런 게 다 모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런 센서부터 값을 받아서 1초에 약 200번 정도 계속 계산하게 돼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작하게 됩니다. 컴퓨터 본인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칩은 원래 있는 걸 썼지만 이제 그 회로 기판이라든지 하는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1년 넘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전거 연구를 첫 번째로 작년 봄부터 작은 크기의 모형의 자전거에서 이 자전거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원하는 방향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었고요. 이제 그것을 발전시켜서 올해 초부터는 실제 크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걸 구현했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과제는 자전거가 단순히 균형을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스스로 카메라라든지 레이저, GPS를 통해서 스스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도로를 인식하여서 사람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목적지만 설정하게 되면 거기까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금 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남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예상되는 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자율주행 자전거 프로토타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이동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00만 명인데 자전거의 수가 1,800만 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도로에서도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그러니까 자전거 위주의 교통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예를 들어 그런 나라에서도 노약자분들이 자전거 운전하신다 하면 이제 위험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또한 이 자전거가 자동차와는 다르게 또 골목길이나 산길 같은 그런 험로드를 달릴 수 있는 특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도 그 자전거가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산악 지형에서 이런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전거 앰뷸런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자전거가 자율주행을 함으로써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에 적용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주행하다 사고를 당해서 이제 옆에서 넘어지려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 자세 보조 장치소의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죠? 일단 연구 비용으로는 약 한 500~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전거를 만들겠다 하면 이제 부품을 예를 들어 모터 하나 사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다 보면 넘어져서 깨지고 모터가 타버리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 자전거의 비용이라 하면 20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연구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가 많이 들었겠죠. 그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졸업을 하고 그죠? 앞으로 어떤 진로를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일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좀 더 실력을 쌓아가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분야, 제가 좋아하는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연구 성과로 사람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더 세상을 좋은 곳에 바꾸는 일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 제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의 선도적인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